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광전기 화학 시스템에 있어서 광전극 소재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광전극은 이제 빛을 흡수해서 차지 캐리어를 생성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물질이고 주로 이제 반도체가 대표적인 그 광전극 소재가 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이 광전극은 빛을 잘 흡수를 해서 이제 차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차지를 생성을 되었을 때 적절한 이 밴드 밴딩에 의해서 이 반응에 필요한 홀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자를 잘 넘겨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 특히 이제 이런 어, 에노딕 리액션, 그러니까 이제 산화 반응에 이제 쓰이는 광전극을 우리는 이제 포토 에노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덕션을 이제 이용되는 이 광전극을 우리는 포토 캐소드, 캐소딕 반응이죠. 예, 를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물분의 반응에 있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프로톤 반응이 리덕션 반응보다 이 컨덕션 밴드가 위에 위치해서 전자가 생성된 전자가 잘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밸런스 밴드가 물 산화 포텐셜보다 이제 더 낮게 위치를 해서 홀이 이렇게 밴딩을 따라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죠. 네,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반도체 또는 이제 어, 이런 밴드를 가지고 있는 밴드 갭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이 파란 라인으로 보시면은 어, 그 밴드 갭이 좀 큰 편입니다. 이제 밴드 갭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톤 하이드로젠 포텐셜 그 다음에 이제 물산화 포텐셜 이렇게 0 그리고 이제 1.23에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보다 이제 이 파란색 물질들은 컨덕션 밴드도 잘 위치해 있고 밸런스 밴드도 이렇게 잘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떤 반응이든지 잘 이 두 가지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밴드 갭이 크기 때문에 얘 크기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어, 이제 에너지, 빛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자외선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외선의 영역만 이렇게 이제 흡수가 돼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은 이제 어, 그런 이제 아주 솔라 스펙트럼의 자외선 영역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쪽을 영역 한번 살펴보면은요, 뭐 잘 이렇게 이제 비지블 영역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밴드 구조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실리콘의 경우에 있어서는 컨덕션 밴드는 여기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리덕션 반응이 일어나기는 좀 잘 되어 있지만 얘는 이제 위치가 옥시데이션 반응이 일어나기에는 이제 어렵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MS2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일어나기는 어려운데 얘는 이제 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예, 텅스텐 옥사이드도 마찬가지고 옥시데이션 반응이 잘 일어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마타이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 광전극이 포토 캐소드로 잘 쓰일 수 있는 물질군이 있는가 하면은 포토 에노드로 잘 쓰일 수 있는 이제 이런 물질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설계를 하는 거고요. 어, 만약에 이제 외부 포텐셜을 가했을 때는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 외부에 이제 포텐셜을 가하지 않고서 빛만으로 반응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이제 이 절대적인 컨덕션 밴드나 이 밸런스 밴드의 위치를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차지가 솔리드를 넘어서서
일렉트로라이트 리퀴드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또 걸리는 키네틱 베리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론상 어디까지나 이 부분을 일단 먼저 만족을 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 unassisted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빛만 가했을 때 이 반응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이제 unassisted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assisted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빛도 가하는데 좀 살짝의 이 외부 일렉트릭 포텐셜이 좀 가해지면은 그거는 이제 도움을 보조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어, assisted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unassisted 시스템으로 가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토 캐소더와 포토 에노드가 이제 존재를 하고 회로는 연결되어 있고 외부 이렇게 인과 포텐셜을 가하는 거 없이 빛만 가했을 때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솔라 스펙트럼을 이제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아까 보시면 이제 어떤 물질은 자외선을 잘 흡수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비지블 영역을 잘 흡수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물질은 또 IR 영역을 잘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물질들을 잘 이렇게 이제 층층이 쌓으면은 어, 단파장 영역과 장파장 영역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들을 잘 섞으면 태양광의 모든 스펙트럼을 잘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여러 형태의 이제 흡수층들을 설계를 하면은 이게 이제 텐덤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텐덤 구조에 대해서도 정말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여기에 탑 일렉트로드 돼 있고 여기에 세미 트랜스퍼런트 일렉트로드가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보면 알겠지만 어, 이쪽으로 빛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면 여기는 트랜스퍼런트 하지 않으니까요. 빛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빨간색이 먼저 빛을 받게 되어 있죠. 흡수를. 그게 단파장 영역이죠. 그래서 단파장 영역 쪽에서 먼저 흡수가 하게 층을 쌓고요. 그러면서 점점 장파장 쪽으로 흡수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야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텐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터미디어 레이어들을 잘 이렇게 넣어서 이런 이제 각각의 층들의 이 계면 저항을 또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성된 전자가 잘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밴드 밴딩 구조를 또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정말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텐덤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기술들이 좀 필요한 이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구조는 지금 보면 이제 N-타입 반도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리퀴드에 이제 레고스 포텐셜 특정 레고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정션을 형성을 해서 다음과 같이 밴드 밴딩이 형성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빛이 흡수를 했을 때 이제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커런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반응에만 fully 100%잘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어떤 이제 서피스 스테이트라든지 이런 데 이제 트랩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커런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레디에이티브 또는 논 레디에이티브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커런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벌크 영역에서 또는 이제 이 디플리션 리전 그러니까 여기 밴드 밴딩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공핍층이라고 하죠. 공핍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덴시티, 캐리어 덴시티가 줄어드는 부분, 이 공핍층에 있어서의 이런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 부분. 또는 이제 이 결함이라든지 이런 트랩에 의해서 생기는 서피스 리컴비네이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용하기 힘든
그런 커런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커런트는 여기서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이제 어, 흡수되는 빛에 의해서 생기는 이 볼티지를 우리는 포토 볼티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OC라고 하면 이제 오픈 서킷의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 오픈 서킷 포텐셜 또는 이제 포텐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빛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니까 반도체 우리 공학에서 배웠던 식에서 나오는 이 어, 인과 이제 전압에 따른 또 인과 전류에 따른 또 이런 포텐셜과 이제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고자 하는 바는 실제로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나는 이 에리어들이 또 존재를 할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세미컨덕터와 리퀴드 환경에서 서로 접해 있는 면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그 정션 에리어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요. 완전히 매끈한 뭐 서피스면 뭐 똑같은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실로 반응이 일어나는 표면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서피스를 어, 원래 뭐 1cm by 1cm면은 이런 것들을 프로젝션 에리어라고 부르고 또는 뭐 지오메트릭 에리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울퉁불퉁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을 actual area 또는 뭐 actual junction area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디펜던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반도체에서 배우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기는 전자의 농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전해질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이제 A라고 하는 그 전해질 농도도 반응에 아주 중요하게 요소를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커런트가 여기에도 이제 비례를 하게 됩니다. 생성되는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에도 비례를 하겠지만 또는 이제 이 녹아 있는 이 솔루션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고자 하는 반응물의 농도에도 상당히 크게 의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응에 있어서도 일렉트론 트랜스퍼 레이 컨스탄트도 이제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지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광전극 설계를 하고 평가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따라야 할 룰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료를 뭐 정해서 만들 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 UV 비즈블을 먼저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재료가 밴드 갭이 대략 한 1.5에서 뭐 2.5 정도 사이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솔라 스펙트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이제 가시광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240 나노미터 나누기 1.5, 뭐 1240 나누기 뭐 2.5 하면 대략 이제 뭐 한 뭐 400에서 뭐 1000 정도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어서 이 정도 안에 만족을 하면 이제 대충 내가 만든 물질이 이제 잘 흡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게 맞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흡수를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빛에 의해서 생성되는 오픈 서킷 포텐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이제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스조키 플랫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가 P 타입인지 뭐 N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측정법이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포토 캐소드로 쓰는 게 좋은가 또는 포토 에노드로 쓰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포토 캐소드에 쓸 거면 이제 머저리티 캐리어가 이제 홀인 P 타입이 좋고요. 포토 에노드로 쓸 거면 이제 N 타입이 좋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 밴딩이 어떤 식으로 잘 휘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 그래야 이제 아까 제가 초기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밴드 밴딩에 의해서 내가 어, 일, 전해질로 보내고 싶은 캐리어가 일렉트론이어야 되잖아요. 포토 캐소드의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밴드 포텐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아까 휘어져 있는데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포텐셜을 플랫밴드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어, 삼정극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빛이 있거나 없거나 이 과정에서 이제 포토커런트가 정말 얼마만큼 생성이 되는지 또는 이제 첫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이런 온셋 포텐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음, 삼정극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거니까 1.23 그 다음에 이제 0 빛이 없을 때는 네거티브 포텐셜 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커런트가 증가를 해요. 빛이 있을 때는 어, 빛에 의해서 생성된 커런트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어요. 뭐 이렇게 세츄레이션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빛이 있고 없고 근데 이제 잘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시작되는 포텐셜을 우리는 이제 온셋 포텐셜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요. 이 온셋 포텐셜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여기서부터 생길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미싱 하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1번과 2번 사례를 보여주었는데 1번과 2번 사례에서는 이제 어디가 선호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2번입니다. 예. 2번이 예. 이렇게 오토 제너레이티드 된 이 영역에 의해서 생기는 이 부분이 여기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음. 근데 얘는 이제 이미 이 정도도 생겼다면은 포텐셜을 가해야만 생기는 거잖아요. 얘는 빛에 의해서만 이미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1번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만족하지 못하면 전부 다 이쪽으로 가서 다시 해라. 예, 이거예요. 다시 해라. 예. 예. 그래서 이제 얘를 만족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IPC라든지 이런 오토크런트 스펙트로스코피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실제로 빛에 의해서 생성되는 차지 캐리어가 리콤비네이션 되는 것보다는 외부로 빠지면서 반응에 참여하는 정도의 이 internal photon conversion efficiency 그래서 이제 이런 내부 광자 변환 효율 그러니까 리컴비네이션 되는 것보다 이게 이제 더 빠지는 실제로 포토커런트에 기여하는 정도 예, 이거를 다시 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만족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정극으로 실험을 합니다. 삼정극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포텐셜을 가해주면서 한쪽의 정극들의 성향을 보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정극을 통해서 실제로 회로를 연결을 한 뒤에 바이어스를 걸지 않고 그냥 포토커런트 빛만으로 발생이 되는지 예,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예,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바이어스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아주 조금 부족한 거가 있는 거죠. 예,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pplied bias to photon conversion efficiency라고 해서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포토 커런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 마이크로 암페어가 아니라 한 뭐 밀리 암페어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할만하거든요. 네, 할만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커런 이제 그러면 이제 빛을 가한 다음에 실제로 물 분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은 뭘까요? 수소하고 산소죠. 수소, 산소를 실제로 측정을 해봅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했을 때, 하이 페라데이 이피션시가 이제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노라고 했던 거는 이제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정도를 했는데 바이어스가 필요 없으면은 이미 양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바이어스를 가하지 않고도 포토 카운트가 잘 나오는 거니까요. 네, 아주 많이 양이 나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수소, 산소, 가스 디텍션을 한 다음에 이제 페르데이 이피션시가 이제 높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페르데이 효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 내가 가한 직접 가한 인풋 커런트 대비해서 어, 이제 그러면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가스가 나오든지 생성물이 나오잖아요. 그 생성물의 양이 에 해당되는 이제 전환 효율인 거예요. 네, 전환 효율. 그 예를 들어 보자. 어, 네, 그러면 이제 이 반응에 있어서 이제 전자를 받아서 수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풋 커런트가 예를 들어서 전 전자 두 개에 해당되는 인풋 커런트의 양이 있잖아요. 거기 대비해서 1만큼의 수소가 가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얘의 이제 전환 효율을 우리는 이제 페르데이 이피션시라고 불러요. 네. 네. 그러니까 어, 분모는 인풋 때는 이제 커런트의 이제 투입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분자는 이제 발생되는 이제 생성물의 양인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전환 효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나오면은 이제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00시간이라든지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안정한지, 예, 그래서 이제 yes라고 하면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설계가. 어,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FM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뭐 5,000시간까지 하기는 좀 힘들어서 몇 시간 하는 데이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이미 이제 소개를 좀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좀 하면요. 그 효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측정 그 지수들이 있는데, 네, 이 벤치마킹 이피션시가 이제 이 솔라 투 하이드로젠 컨버전 이피션시 그래서 STH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인풋 때는 이제 그 커런트 그러니까 이제 그 양, 그 라이트 에너지 예, 얘 토탈 양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이 수소의 양 곱하기 이제 유닛 통일을 위해서 이제 이게 발생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제 몰당 237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변환들을 다다닥 지우고 하면은 퍼센트로 나오게 됩니다.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커런트 덴시티로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커런트 덴시티 그러니까 쇼트 서킷 커런트 덴시티 곱하기 물분해에 필요한 포텐셜이 1.23V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파워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이 어, 전환 그 효율 이 가스 발생 이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식과 이식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분자는 인풋 때는 빛의 에너지원이 들어갈 거고요. 분자는 그로 인해서 발생 반응이 일으켜지고 나오는 생성물의 발생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커런트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이피션시가 또 페르데이 효율이 들어가거든요. 페르데이 효율이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발생량 자체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드로젠이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네. 그래서 가장 쉽게는 그러니까 인풋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발생 가스 양 측정을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포텐셜 스테이를 써가지고 뭐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했다면은 페르데이 효율을 계산을 또 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applied bias photon to current conversion efficiency라고 해서 얘는 이제 포텐셜을
가하면서 보는 전환 효율이에요. 포텐셜을 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얘와 얘의 차이를 보면 이 페르데이 이피션시 텀이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포텐셜을 가하면서 바이어스 포텐셜이 여기 있거든요. 포텐셜을 가하면서 커런트랑 곱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벤치마킹 이피션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텐셜 가하면서 어느 정도로 바뀌는지 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 진단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에피션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이제 특성을 평가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얘가 이제 VOC가 되고요. 얘가 이제 숏, 숏서킷 커런트가 됩니다. 예, 얘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면적이 넓으냐 좁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효율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얘는 3전극에서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바이어스 이 ABP는 이 3전극에서 이제 좀 하나 전극을 쳐다볼 때 유용한 거고요. 그래서 어, 아까 이제 JPH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 값은 이제 그때그때 변하는 이 값인 거죠. 예, 이 값이 하나씩 변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 포텐셜 여기서는 이제 바이어스 된 거니까 VB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이 식은 물 산화 포텐셜에서 쓰는 ABP이고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하이드로젠 이볼루션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0에서 바이어스 포텐셜을 뺀 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니까 양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하고 얘를 계속 곱한 값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얘를 곱해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얘에서는 0이 되겠고 얘도 0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나중에 VB가 0이 될 테니까. 여기서는 VB 값은 제일 크지만 JPH 값은 0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ABP 값이 맥스가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VB 값이 여기고 JP 값이 여기인 이 부분이 이제 이 값이 이제 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half STH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fully 이정극으로 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 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 텀에서는 페르데이 이피션시 텀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다. 예, 라는 거를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제가 아까 이제 이 부분을 물 산화 속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텐데 빛이 가해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테고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 여기서 1.23에서 이제 V 바이어스 포텐셜을 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가 이제 어, 이렇게 되고 얘가 OC가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p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을 때의 바이어스와 여기에 있었을 때의 어, 이제 current max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때 이게 이제 또 half SS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이제 어, 얘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가장 맞기는 해요.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내부 양자 효율이라든지 이런 효율들은 아까 어,
생성이 됐을 때 리코멘데이션 되거나 트랜스포트 되거나 계면에서 어떤 게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표인 거고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그 지표를 한번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꺼번에 다 그려놓은 건데요. 아까 제가 이제 이 그림에서 0, 1.23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어, 캐소딕 커런트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그렸는데 이걸 이제 쉽게 겹쳐서 보이게 하려고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포토캐소드 실험을 따로 하고 포토에노드 실험을 따로 하잖아요. 3전극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가 좋다는 거는 포토 볼티지가 크다는 거는 이 면적 아까 이 면적이 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이 면적.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겁니다. 요거 또는 요겁니다. 예. 이 면적이 커져야 되는데 결국에 이 면적 빨간색 면적이 포토캐소드가 낼 수 있는 이제 파워의 이 최대인 거고요. 얘는 이제 포토 에노드가 낼 수 있는 파워의 최대인 겁니다. 빛을 가해줬을 때. 그럼 얘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제가 빨간 선을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 자체의 흡수 능력이 좋아지면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또는 이제 얘 자체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 얘 자체를 당기는 거는 촉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라인이 더 왼쪽으로 가거나 이 까만색 라인 캐소드도 이쪽 라인이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빨간색 사각형의 면적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촉매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 광전극에 있어서는 얘 자체를 키우는 물질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솔라 스펙트럼을.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그렸던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 내가 캐소드를 잘 만들고 에노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포텐셜을 그러니까 회로를 가하지 않고 그냥 빛만으로든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걸 보여드릴게요. 캐소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고요. 에노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각각은 이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을 흡수했을 때. 이거는 3전극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 파악을 했는데 근데 얘와 얘는 안 만나죠. 예. 그러면 이 전극 두 개를 이렇게 물려서 예, 물려서 빛을 아무리 가한들 예,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커런트가 만나는 부위가 없거든요. 예, 얘가 만나려면 얘와 얘가 크로스가 되는 이 지점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 포텐셜, 외부 전압을 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빛만으로 unassisted 포토 일렉트로케미컬 셀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포텐셜을 가하면 이제 얘를 만나게 할 수는 있어요. 예, 포텐셜을 가하면. 근데 이제 우리는 포텐셜 가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사각형의 높이가 더 높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크로스해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커런트 매칭에 의해서 이 만났을 때의 이 커런트 값에만 에 해당되는 커런트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파란색만큼의 이제 값이 파워가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얘는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얘는 왼쪽으로 점점 보내서 이 파란색의 면적을 점점 더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겹쳐야만이 이런 규는 안 되고요. 이게 겹쳐야만이 이 오브럴 워터 스플리팅이 가능하다.
오버월 스플리팅이라는 말은 unassisted 하고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요. 실제 그림은 이렇게 돼요. 무슨 의미냐면 오토캐소드는 커런트가 이렇게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오토 에노드 쪽은 이 커런트가 좀 낮아요. 제가 좀 과장되게 그리긴 했지만, 네, 좀 낮아요. 오토 캐소드 쪽에 비해서요. 이건 왜 그럴까요? 오토 에노드 반응이 어, 전자가 4개가 인볼브 되는 좀 더 바틀넥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바틀넥 반응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캐소드에 비해서 발생하는 커런트가 더 낮다. 네, 그래서 좀 과장되게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는 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얘는 겹치게 그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당겨지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0이 이쪽에 있잖아요. 네. 여기 있고 이렇게 있네. 실제로는 얘 라인은 이쯤에 와야 되고 예, 이 아마 이쯤에 1.23이 이쯤에 있을 텐데 얘 라인 아까 이렇게 나 그렸는데 뭐 훨씬 더 이제 커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도 커런트 매칭에 의해서 발생되는 파워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PLC가 아직도 갈 길이 좀 많이 있죠. 예, 얘를 많이 이제 늘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당기고 얘를 당기는 거는 지금도 계속 따로따로도 그렇게 그렇고 같이도 해서 어느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전극 소재 중에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실리콘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이 이제 있는데요. 실리콘이 반도체 소재에서 일렉트로라이트과 결합을 하고 있죠. 네, 일렉트로라이트과 결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좀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돌자. 그러니까 광전극 시스템을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 네, 라고 해서 이제 built-in asymmetry.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차지가 홀과 이 전자가 잘 세퍼레이션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빛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됐지만 다시 리콤비네이션이 되면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리콤비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efficient charge generation 쪽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옵티컬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와이드 밴드 갭, low absorption coefficient 또는 scattering centered from surface texture. 네, 그러니까 이제 밴드갭 자체도 이제 잘 디자인이 돼야 되겠죠. 밴드갭이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실리콘의 경우에 있어서의 얘기입니다. 실리콘은 밴드갭이 작아요. 1.1 정도잖아요. 그 말은 이제 적외선까지도 흡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비지블 영역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영역도 흡수를 하는 건데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이 밴드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되면 이만큼 들어온 애들이 나중에 열이나 이런 데서 디시페이션 돼서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는 좋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에 있어서는 오히려 와이드 밴드갭을 이제 디자인하는 것이 좋다. 또는 이제 서피스 텍스처로부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스캐터링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겠지만 이 실리콘 웨이퍼가 되게 샤이니하잖아요. 그 말은 반사도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샤이니한 이 실리콘을 한 뭐 25%를 다시 튕겨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텍스처를 만들어서 좀 까맣게 만든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제 잘 흡수가 될 수 있게. 여러분 그 지붕에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거 보면은 실리콘 태양전지가 실리콘처럼 이렇게 샤이니하진 않죠. 은색처럼. 예, 그렇게 설계가 되면 이제 완전히
또 25%를 다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텍스처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fully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도 이제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sistance, conductive하고 easy ion migration and bubble release. 그러니까 저항이 또 없어야겠죠. 예. 아무래도 실리콘과 이제 이 고체와 액체가 이제 이렇게 정션을 이제 맺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계면에 있어서의 저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에 이제 코팅이라든지 인터레이어를 이제 집어넣어서 어, 이런 이제 계면 저항이라든지 컨덕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스테빌리티 문제입니다.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실리콘 전지 그 웨이퍼를 물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은 굉장히 그 실리콘 옥사이드 산화막을 형성을 잘 하거든요. 산화막 형성을 잘하고 또 실리콘 자체를 어, 포토 캐소드로 쓸 때는 조금 덜 하긴 한데요. 포토 에노드로 쓴다는 말이 어떤 거죠? 어, 플러스 포텐셜, 그러니까 옥시다티브 포텐셜을 걸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옥사이드 형성이 굉장히 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패시베이션 레이어를 또 고안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설계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이제 셀 자체를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 오랜 시간 구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잘 설계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액티비티가 좋아야 되겠죠. 예, 활성도가 좋아서 결국에는 반응을 케미컬 리액션을 일으키는 거니까 거기에 걸리는 키네틱 베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캐타리틱 액티비티라고 표현했는데 실리콘 자체는 광전극인데 그 안에 이제 조촉매를 얹어서 캐타리틱 액티비티를 높이거나 또는 이제 내가 원하는 반응은 A인데 B라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셀렉티비티 이슈들도 이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볼서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콘 그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요, 물론 이제 실리콘 자체는 정말로 많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 뭐 흔히 규소라 그러잖아요. 규소. 예,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 로코스트 머티리얼, 그다음에 이제 로우 밴드 갭. 일단 매장량은 많습니다. 매장량은 많은데 이제 어, 공정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네, 공정 비용은 재료 자체 원재료 자체는 이제 가격이 좀 낮긴 한데 하이 퓨리티로 이제 초코라스키 성장으로 이제 인고도 이제 뽑아내서 이제 잘라내고 이런 공정 비용은 이제 좀 그래도 대부분 들기는 하죠. 밴드갭이 작아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솔라 스펙트럼을 흡수를 할 수가 있고요. 실리콘은 이제 포토 캐서드로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이제 컨덕션 밴드가 이제 프로톤 하이드로젠 레도스 포텐셜보다 높이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정션을 했을 때 theoretical 맥시멈이 이제 리미팅 커런트 덴시티가 33, 그 다음에 포토 볼티지가 0.5. 네, 그 말은 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이론적인 게 이게 0.5 볼트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이게 한 30, 마이너스 3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0에서 찍었을 때 포토 볼티지, 포토 커런트 파워가 이 면적을 형성한다고 했죠. 예. 이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겁니다. 예, 실제로 찍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0에서도 안 떴네요. 예,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찍으면 이제 뭐 예, 어떤 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순수한 노멀 도핑된 P타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론치는 이 정도 되는데 어, 근데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플래토하게 가는 이거는 리미팅 커런트 덴시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텐셜을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포텐셜을 아무리 많이 가해줘도 예, 끝까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미팅 커런트가 생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전기 촉매 반응에 있어서는 버틀러 볼매식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포텐셜 가면 갈수록 커런트가 점점 증가를 하는 구조인데 이 광전극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얘는 이제 뭐냐면 아무리 내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음, 포텐셜을 세게 가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컨덕션에 fully 참여할 수 있는 프리 일렉트론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되는 그래서 이런 거를 saturation current density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limiting current 한계 전류 밀도라고 부릅니다. 예, limiting current density라고 부릅니다. 제가 실제로는 이 차이 많이 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표면 처리라든지 뭐 촉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극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very low solar to hydrogen conversion efficiency due to kinetic barrier for proton transport and the formation of oxidation layer in aqueous solution.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얘가 이제 포토 캐소드로서만 도입을 했을 때 쓰는 거고 얘는 이제 카운트로 그냥 와이어 메탈 와이어만 넣었을 때입니다. 얘는 이제 포토 캐소드로도 넣고 얘는 이제 포토 에노드로도 넣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빛을 이렇게 갔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원선이 아니라 투선이에요. 투선. 그래서 나중에 2로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찍을 때 뭐 pH 조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라이 인텐시티도 이제 뭐 스탠다드하게는 이제 제곱 센티미터당 100mW가 되게 설계를 하고요. 1.5G 필터를 넣어가지고 뭐 pH 0에 있을 때는 이제 퍼클로릭 액시드나 또는 황산을 주로 많이 씁니다. 예. 이것도 있죠. 염산도. 얘는 안 써요. 이유가 뭐죠? 클로린 가스가 나와요. 얘는 이제 퍼크로릭은 이제 안 나오고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날 요소가 없는 그런 이제 일렉트로라이트를 이제 써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광전극의 표면을 플라나 구조에서 에칭 구조로 이제 좀 와이어 구조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이제 장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표면적이 늘어나겠죠.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이런 이제 증가 효과들도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액티브 사이트가 늘어서 이런 온셋 포텐셜이 이렇게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옆에서 한번 봤을 때요. 이, 이 알파 값이 absorption coefficient예요. 그러니까 흡수 계수예요. 흡수 계수. 여기서부터 흡수가 된다고 했을 때 이 absorption coefficient라고 하면 이 흡수 계수의 역수를 우리는 이제 optical thickness라고 해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예요.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었을 때 빛을 쪼갰을 때 이 흡수 계수의 깊이가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웨이퍼를 이제 만드는 우리 보통 웨이퍼가 어, 0.5mm라 그랬죠. 500 마이크로인가요? 네, 그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얘만큼 들어간다고 하면 뭐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나노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빛을 흡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포션이죠. 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플라나 스트럭처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어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시다. 와이어 스트럭처를 만들 때 똑같이 이제 어, 이 지축 방향으로는 이 깊이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생성되는 이 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이제 반응에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전해질하고 만나서.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거리도 멀고. 그러다가 죽어버리거나 리커미네이션 되거나 디스페이션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를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와이어 스트럭처를 만들었을 때의 장점에 이런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소고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직교성이라고 그러죠. 라이트 어sorption과 차지 캐리어 컬렉션의 이 직교성이 이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했처럼 이펙티브 에리어가 느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사도도 제가 이게 보면 이게 나노 와이어로 만든 구조인데요. 까만색이죠. 그러니까 스캐터링에 의해서 이제 빛의 반사도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와이어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제 길게 만들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이제 텍스처로 이렇게 만들어서 점점 길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제 방식 중에 이제 메탈 캐탈라이즈드 일렉트롤리스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번역하면 말 그대로 메탈을 촉매로 해서 일렉트롤리스, 그러니까 무전해 애칭 방법이죠. 애칭이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어, 실버 나이트레이트랑 불산 HF를 같이 이제 넣어요. 그러면 이제 어, 그 애칭이 되면서 실리콘이 애칭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어, 파지게 되면서 실버는 환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면서 와이어를 형성하게 되는 이런 이제 방식입니다. 어,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그 뭐 전기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순수하게 이제 어, 실버 메탈을 시드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파내려가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노 구조화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큰 모습이에요. 네, 큰 모습인데 나노 와이어가 이제 아주 잘 만들어졌죠. 네, 아주 잘 만들어졌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디펜던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이제 오픈 온셋 포텐셜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퓨전 랭스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제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뭐 변화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표면에 있어서 이제 측정들도 이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총례 부분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러 가지 그 표면 나노 구조를 하이러키컬하게 이제 만들면은 또 다른 이제 특성들도 이제 많이 쳐다볼 수가 좀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표면의 그 하이드로필리시티 또는 하이드로포비시티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그 친수성 또는 이제 소수성 이런 얘기를 하죠. 친수성은 하이드로필리시티, 소수성은 하이드로포비시티. 음, 일단은 이제 물, 그러니까 프로톤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이온 물은 당연히 물이니까 이제 친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반응을 이제 한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하이드로젠 버블은 어때요? 완전 하이드로포빅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소수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표면 자체가 친수성을 띠고 있으면은 생긴 하이드로젠 버블은 무조건 표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 그 실리콘 웨이퍼 자체가 소수성을 띠고 있으면 얘가 버블이 생기면 얘도 소수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얘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면적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겠죠. 빨리 나온 다음에 생성된 다음에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고 여기가 이제 전해질 이게 이제 표면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하이드로젠 버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영역은 계속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영역은
이 표면적은 반응에 참여 못하는 영역인 거예요. 네, 이 영역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겼어요. 또 이 영역도 반응에 참여 못해요. 빨리 생겨서 떨어져 나가야 또 여기서 왔다가 또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제어를 해야겠죠. 이런 이제 구조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또는 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어, 포토 에노드로 한번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 에노드가 포토 캐소드보다 좀 더 연구할 분야도 훨씬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보통 이제 이 반응을 일으켰을 때 포토 에노드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물이고 TCO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극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TCO라고 표현한 이유는 Transparent Conducting Oxide라는 표현인데 보통 이제 포토 에노드를 쓸 때 이 Transparent Conducting Oxide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전극이어야 되는데 빛은 흡수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빛이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 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빛이 여기서 오는 건 안 되냐? 돼요. 되는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죠. 물을 지나야 돼요. 물은 뭐 보통 우리가 투명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산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 흡수가 좀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물을 아주 얇게 해놓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쨌든지 뒤에서 이제 백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백 일루미네이션으로 이렇게 할 건지 이거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프론트 일루미네이션, 예, 백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 흡수를 했을 때 자, 이쯤에서 일어나서 생성된 여기서 생성된 것들이 이제 반응에 참여하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이 됐는데 그럼 전자는 일로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결국에는 회로가 연결되는 거니까요. 전자는 이쪽으로 잘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보통 이 포토에너드 쓰는 물질들이 이 moderate carrier conductivity가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근데 carrier conductivity라는데 왜 majority라고 표현했을까요? N-타입이니까요. N-타입에서는 일렉트론이 majority carrier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떨어지니까 하일리 도핑을 해가지고 얘를 좀 메탈릭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차지 제너레이션이 안 돼요. 포토 제너레이티드 차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도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밴드 밴딩이 좀 잘 돼야 이 홀이 이쪽으로 잘 넘어가서 얘와 반응을 잘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잘하기 위해서는 밴드 튜닝을 잘 해줘야 되고요. 사실 익스터널 바이어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외부 전압이 없는 상태를 계속 우리는 결국에는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면에서도 이 트랩이 많이 있거나 이 반응에 있어서 이제 옥시전 이버전 리액션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트랩을 없애주는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실시를 하거나 또는 이 키네틱 베리어를 줄여줄 수 있는 어, 반응 캐탈리스트를 잘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saturation current가 이제 또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디퓨전 랭스가 이제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 여기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이제 얘죠. 얘가 이제 잘 이렇게 디퓨전을 해서 잘 가가지고 이 반응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디퓨전 랭스가 짧다는 말은 얘가 가다가 그냥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싱크에 들어가 버리거나 또는 짧아가지고 다시 이제 리커미네이션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잘 갈 수 있게 모폴로지를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아까 이 얘기예요. 예. 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얘가 짧으니
이렇게 가는 게 짧으니 처음부터 나노 구조를 하든지 이 반응에 빨리 전해질을 만나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게 모플로지를 컨트롤해 주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 이 우리가 측정을 해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1.23V예요. 여기 1.23V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력학적으로 이때 반응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예, 일어날 라인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캐탈리시스 그러니까 캐탈리스트를 이제 잘 도입을 하면 원래 연력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은 훨씬 더 이제 어, 이만큼이었지만 다 당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폴로지를 이제 올려서 많이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커런트를 늘리면 얘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VOC라고 하는 거는 재료 자체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는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재료 자체가 여기에서 뜨는 게 맞아야 되는데 아주 자세하게 봤을 때는 여기서 뜨는데 실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촉매를 써서 이만큼 당기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피스 에리어를 모폴로지 컨트롤을 통해서 올려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이 그림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모폴로지 컨트롤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이 포토에노드가 어, 어떤 후보군들이 있을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옥시더티브 포텐셜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괜찮은 애들은 처음부터 메탈 옥사이드면 괜찮잖아요. 걔는 이미 옥사이드니까요. 예. 그래서 3대 포토에노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언 옥사이드. 그 중에 이제 감마 알파상 이걸 이제 우리는 헤마타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어, 금속 배웠던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아이언 옥사이드 용어들을 알고 있을 수 있는데 헤마타이트가 알파 이제 아이언 옥사이드인데 이제 얘가 이제 가장 흔한 형태의 아이언 옥사이드입니다. 예, 우리 얘기하는 녹슬다 할 때 예, 걔입니다. 얘가 빛을 흡수해서 물분의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빛을 흡수해서 물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막 이렇게 녹이 들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럼 이거를 잘 이용하면 얘 가지고 물분해를 일으켜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쓰면. 예, 그래서 러스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녹이 잘 들어 있으니까 우리 물 때문에 녹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한 물질이에요. 케미컬 스테빌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좋죠. 그래서 이제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디퓨전 랭스나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컨덕티비티도 아주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씁니다. 옥시전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지만 옥시전 디펙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좀 더 뭔가 도핑 효과를 높이거나 아니면 또는 틴이라든지 다른 실제 진짜 도핑을 해서 컨덕티비티를 높이고 디퓨전 랭스를 또 늘릴 수 있는 나노 구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 PEC 연구 초창기에는 헤마타이트를 좀 많이들 좀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어,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뭐 쓰지는 않죠. 예. 그 다음은 이제 텅스텐 옥사이드가 있습니다. 텅스텐 옥사이드도 아까 어, 그 제가 밴드 스트럭처를 보여드렸다시피 어, 워러 옥시데이션 반응에 매우 좋고요. 얘도 이제 이론상은 좋지만 실제로 더 효과를 좋게 만들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략 그러니까 디퓨전 랭스 또는 이제
캐리어가 잘 이동할 수 있고 리콤비네이션을 줄이면서도 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 주면 좋겠죠. 나노 구조를 만드는 것 플러스 이런 이제 특정 배향을 텍스처링을 이제 잘 구조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를 만든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어, PLD 방법 또는 이제 레이저 어블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아주 결정성이 특화된 어, 구조를 잘 만들게 되면은 이런 이제 성능을 좀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들도 진행을 좀 했었던 적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노 텍스처 컨트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컨트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텅스텐 옥사이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옥시전 가스를 통해서 분압을 잘 조절을 하면 이런 텍스처링을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시전 가스 프레서를 이제 잘 조절을 좀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이제 소재 특성을 우리는 볼 때 광전극이니까 광에 의해서 어떤 이제 특성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냐면 얘가 트랜스미션이 어떤지 또는 리플렉턴스가 어떤지 또는 옵소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선은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커런트 덴시티를 잘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스캔 레이스에 따른 이제 커런트 덴시티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ectrochemically Active Surface Area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처에 따라서 뭐 커런트라든지 인터널 IPC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당연히 뭐 두께에 따른 디펜던스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산성이냐 뭐 중성이냐 베이직 조건이냐 여러 조건에서 이제 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고 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뮤추얼 컨디션에서 이제 성능이 가장 좋게 기존 여러 가지 연구 보고들에 대비해서 잘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들이 있었고요. TiO2도 이제 좋은 이 일렉트론 컨덕션 물질, 그러니까 베이스 सब스트레이트 물질로도 많이들 쓰이고요. 여기에 이제 카드뮴 설파이드를 살짝 코팅을 하면 얘가 비지블 영역을 아주 잘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트랜티라이티한 나노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게 되면 빛 흡수도를 이제 크게 또 증가시킬 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도 한번 이렇게 또 해봤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앞서 말했던 이 전략들을 어떻게 잘 구현을 하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흡수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시간이 좀 벌써 이 정도가 됐네요. 네, 그러면 일단 좀 이 정도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